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애달픈 운명을 지닌 왕을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단종의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비운의 군주.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죠. 과연 그는 자연의 섭리대로 숨을 거둔 것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권력의 칼날이 그 어린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공식 기록 뒤편에 가려진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보려 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났던 단종의 이야기는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요?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단종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놀랍도록 간결하고도 모호한 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진실을 감추려는 듯 그 침묵 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숨어 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민초들의 생생한 기억과 그 시대의 아픔이 담긴 이야기들 말입니다. 어린 왕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이 단지 한 개인의 불운한 운명으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서운 속성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은폐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암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순수한 생명. 우리는 이 비극적인 서사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과연 역사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 진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으나 그의 삶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허약했던 아버지 문종이 제2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자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죠. 어린 왕에게는 강력한 후견인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지켜줄 만한 세력은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왕실 어른들은 서로의 권력을 탐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그의 숙부, 수양대군은 왕위를 향한 숨길 수 없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유정난이라는 피해 쿠데타를 일으켜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사건으로 조정은 피로 물들었고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으로 숙부의 소나기에 놀아났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상황이 되고 결국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되는 비참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가 한낱 유배객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험준한 산세와 깊은 강물로 둘러싸인 영월 청령포는 단종에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로운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향과 가족, 왕궁의 화려함은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 오직 차가운 강바람과 쓸쓸함만이 그의 곁을 맴돌았을 겁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고독한 유배 생활 끝에 어린 단종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의 전부일까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단종의 죽음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라는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속삭였죠. 이는 어린 왕이 겪었던 비극적인 삶의 궤적과 그를 둘러싼 권력의 잔혹함을 당시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공식 기록의 간결함과 대비되는 민초들의 생생한 증언들은 단종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과연 단종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을까요? 실록이 침묵하는 진실, 그리고 백성들이 기억하던 그날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역사 속에서 진실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 진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이 비극적인 서사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실록이 침묵하는 사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그 어린 왕의 마지막은
정말 자연스러운 죽음이었을까요? 당시 민초들은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강압적인 손길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처참한 유배 생활과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놓여 있던 그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월의 청령포, 그 험준한 산과 차가운 강물이 흐르는 고립된 땅에서 단종은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곳은 삼면이 깊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절벽으로 막혀 있어 마치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왕의 눈에 비친 청령포의 풍경은 희망보다는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의 위엄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했죠.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 병이 들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실록의 기록만으로 그의 마지막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째, 자결설입니다. 어린 왕이 더 이상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추측이죠. 실제로 유배지에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타살설입니다. 수양대군, 즉 세조의 입장에서는 단종의 존재 자체가 정통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육신과 같은 충신들이 끊임없이 단종의 보기를 꾀했으니 그의 생존은 언제든 다시 불씨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단종이 누군가의 강요나 직접적인 사례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추측 또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죽음이었든 단종의 마지막은 철저히 고립된 채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고 아무도 감히 수습하려 하지 못했죠. 권력의 칼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그가 겪은 비극에 깊이 공감하는 민초들의 마음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실록이 간결하게 처리한 단종의 죽음 뒤에는 이렇듯 수많은 백성의 탄식과 의문이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는 때론 승리자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의 빈틈을 메우는 것은 민초들의 생생한 기억과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단종의 이름은 한동안 역사 속에서 지워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 법이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지 200여 년이 지난 숙종시대에 이르러 단종의 이야기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숙종은 단종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애통하게 여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종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은 단종의 묘를 정비하고 그에게 노산군이라는 강등된 자기 대신 정식왕의 칭호인 단종을 추존했습니다. 비로소 단종은 죽어서야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된 겁니다. 또한 그의 묘를 장릉이라 명하고 영월 지역에 단종을 기리는 사당을 세워 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단종은 역사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복권을 넘어 권력에 의해 가려졌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종의 복권은 당시 백성들에게도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애도했던 어린 왕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후 단종은 비운의 왕이자 충절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권력의 폭력성과 그 앞에서 희생된 순수한 영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종의 장릉을 찾아 그의 넋을 기리고 그가 겪었던 비극적인 삶을 되새깁니다. 실록의 간결한 기록과 백성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수많은 야사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역사의 진실이란 무엇이며 누가 그 진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걸까요? 그리고 권력이 만들어낸 서사와 민중이 기억하는 서사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권력이 기록한 역사와 민초들의 기억 사이에 놓인 깊은 간극은
과연 어린 단종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했을까요? 그의 비극적인 생애는 결국 강원도 영월의 험준한 산세 속에서 쓸쓸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청령포로 대표되는 영월의 척박한 땅은 어린 왕에게는 한없이 넓은 감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어두운 유배지의 작은 방 안, 홀로 앉아 지난날의 화려했던 궁궐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그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으신가요? 조선왕조실록은 단종의 죽음을 병사, 즉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서는 어린 왕이 유배지에서 병을 앓다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했다고 말하는 셈이죠. 하지만 과연 이 기록이 그날의 진실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실록의 기록과는 사뭇 다른 섬뜩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나돌았습니다.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갔죠. 혹은 권력의 칼날이 직접 그를 겨누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더욱 끔찍한 추측들도 귓속말처럼 오갔습니다. 이처럼 실록의 침묵과 민초들의 속삭임 사이에서 단종의 마지막 순간은 더욱더 깊은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 가장 낮은 곳으로 내쳐진 어린 왕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당시 조선 사회 전체의 깊은 충격과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단종의 죽음 소식이 한양의 궁궐에 전해졌을 때 공식적으로는 담담한 분위기였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회한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들은 비록 역사의 기록에는 남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기억 속에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생생하게 새겨 넣었죠. 영월에 굽이치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속삭이며 진실을 갈구했던 민중의 목소리는 그렇게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숙제로 남았죠. 세월이 흘러도 백성들은 어린 왕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단순한 폐위된 왕이 아닌 부당하게 권력을 빼앗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순결한 희생양으로 기억하며 그의 넋을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간절한 기억과 염원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비록 당대의 권력이 실록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실을 기록했을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단종의 죽음은 후대의 역사적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금기시되고 언급조차 어려웠지만 백성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살아 숨쉬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나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단종을 향한 시선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폐위된 왕이 아닌 부당하게 권력을 빼앗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어린 군주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났죠.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해석을 넘어 정의와 양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역사적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의 복권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그의 묘호가 다시 불리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어린 왕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숙종은 단종의 묘호를 단종으로 추존하고 그의 묘를 장릉으로 격상시키는 등 오랜 세월 억눌렸던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복권 과정은 단순히 한 왕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당시 권력의 정당성과 역사의 진실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록의 간결한 기록과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수많은 이야기가 마침내 한데 모여 단종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완성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영월의 장릉을 찾아 단종의 넋을 기리고 그의 비극적인 삶을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폭력성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어떻게든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되새기는 일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폭력성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어떻게든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되새기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비극적인 이야기는 과연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로만 남아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종의 죽음은 그 후 수백 년 동안 조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잊히지 않는 먹먹함으로 자리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침묵했지만 민간에서는 끊임없이 단종의 비극을 기억하고 애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묻힐 것 같았던 진실의 외침은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됩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의 복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숙종은 단종의 비극적인 삶을 재조명하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폐위된 왕의 묘호가 다시 불리고 비로소 정당한 왕으로 추존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억눌렸던 애통함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해소되는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공식 교지가 반포되고 단종의 묘가 왕릉의 격식을 갖춘 장릉으로 격상되었을 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수백 년간 응어리졌던 민초들의 염원이 현실이 되는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이처럼 단종의 복권 과정은 실록이 담지 못했던 백성들의 목소리, 즉 야사에 기록된 진실들이 마침내 빛을 보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칼날 아래 잠시 숨죽였던 진실이 오랜 시간을 거쳐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이제 실록의 간결한 기록들 위로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애달픈 이야기들이 더씹혀지며 단종의 서사는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월의 차가운 땅에 묻혔던 어린 왕의 넋은 이제 비로소 조선 왕조의 정당한 왕으로 기억되고 추모받게 된 것이죠. 현재 우리가 영월의 장릉을 찾아 그의 넋을 기리고 비극적인 생애를 되새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의의 실현을 목도하는 일일 겁니다. 역사가 때로는 강력한 힘에 의해 왜곡될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시간을 이겨내고 드러난다는 준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만들어낸 서사와 민초들이 기억하는 서사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마침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 때로는 특정 목적에 의해 편집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종의 사례를 통해 깨닫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진실된 기억까지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마치 강물처럼 꾸준히 흘러 결국 역사의 큰 바다와 만나게 되는 법이니까요. 이처럼 단종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실록, 그리고 야사의 비교는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권력이 주도하는 서사 뒤에 숨겨진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과거의 비극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왜곡인지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던 단종. 그의 이름이 다시금 빛을 보고 그의 넋이 편안함을 찾기까지는 무려 수백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역사의 진실이 아무리 깊이 묻혀도 결국은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묵직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단종의 이야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비극적인 삶과 복권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 거울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